여러분, 혹시 믿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마리 개가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반려견을 안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전남 진도군 오일장.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장이 서서히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째 채소 장사를 하시는 이복래 할머니도 하루 종일 팔던 배추며 무며 깻잎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장 끝자락에서 뭔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 상자 안에 새하얀 강아지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이 작은 것들이. 개장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백구들 좀 봐주세요. 진돗개 새끼들인데 팔리지가 않네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개 키울 기력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백구들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웠는지 할머니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 백구들이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진도 백구는 예로부터 복견이라고 했잖아요. 개장수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사실 할머니도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셨거든요. 큰딸 지은이는 암투병 중이라 자주 못 오고 둘째 아들 준호는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수컷 새끼가 작은 혀로 할머니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마음이 확 녹아내렸어요. 얼마예요? 할머니한테는 그냥 드릴게요. 대신 잘 키워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그 2마리 백구를 데려오기로 하셨습니다. 수컷에게는 복덩이, 암컷에게는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구니 안에서 새근새근 자는 백구들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을 가져다 줄까? 그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백구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도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 사는 집에 이제 작은 생명들이 함께할 테니까요. 복덩이와 복실이, 이 2마리 백구가 이복래 할머니 집에 온 그날이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백구들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할머니 집 마당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복덩이와 복실이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뛰어놀고 서로 장난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덩아, 복실아, 밥 먹어라. 할머니가 부르면 2마리가 총총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할머니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이웃들도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복래 씨, 강아지들 한번 보자.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복덩이와 복실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 백구들 정말 예쁘네. 눈이 이렇게 맑고 영특해 보여. 마을 아이들도 방과 후면 할머니 집 마당으로 몰려왔어요. 복덩이와 복실이는 아이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겨주었습니다. 꼬리 흔들며 아이들 주위를 빙빙 돌고 때로는 아이들이 주는 간식도 얌전히 받아먹었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들 이름이 뭐예요? 복덩이, 복실이란다. 우와, 정말 복덩이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복덩이와 복실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집에 생기가 도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실제로 할머니는 요즘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2마리 백구가 반갑게 맞아주고 하루 종일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심심하지 않게 해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복래 씨가 요즘 부쩍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느꼈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반려동물의 치유 효과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백구들에게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일어날 놀라운 일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큰딸 지은 씨는 1년 전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확인된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항암 치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를 권해드립니다. 지은 씨는 그날 병원에서 나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후 지은 씨는 식욕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있었지만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그런데 복덩이와 복실이가 집에 온 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할머니 집에 왔을 때였어요. 엄마, 이 애들이 누구예요? 복덩이, 복실이라고 해. 얼마 전에 데려온 백구들이야. 복덩이와 복실이는 지은 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마치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지은 씨 무릎에 살짝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신기하게도 지은 씨는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덩이와 복실이가 자신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동안 없었던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이상해요, 엄마. 이 애들이랑 있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딸의 말을 단순한 위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지은 씨.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전이 되었던 부분도 깨끗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완전히 나은 건가요? 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30년 의사 생활에서 처음입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 씨는 복덩이와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복덩아, 복실아. 너희들이 나를 살려준 거 맞지? 두 마리 백구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은 씨 얼굴을 하차주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을 가져다주는 백구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둘째 아들 준호는 3년 전부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농업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연달아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거절이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3년간 수십 곳의 투자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성이 떨어져요. 시장이 너무 작아요. 팀 구성이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똑같은 말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준호가 어머니 집을 찾은 건 복덩이와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들은 뭐예요? 복덩이, 복실이야. 너 누나 병도 낫게 해준 복덩이들이야. 준호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복덩이가 이상하게 자꾸 준호의 노트북 가방 근처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습니다. 왜 이러지? 무슨 냄새라도 나나? 며칠 뒤 준호는 기술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보고 싶어졌어요. 복덩이가 자꾸 가방을 향해 짖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한번 가볼까? 컨퍼런스장에서 준호는 우연히 대기업 R&D 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준호가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자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기술이네요. 저희 회사에서 찾던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제휴를 논의해 볼까요? 그날 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받아주지 않던 투자와 제휴를 하루 만에 성사시킨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계약서를 출력하는데
복실이가 프린터 앞에 누워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복을 가져다 준 거야? 계약금만 1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살아난 거죠. 준호는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복덩이와 복실이를 한참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 이 애들 정말 신기해요. 누나 병도 낫게 하고 제 사업도 살려주고.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개장수 아저씨 말이 맞았나 봐. 복을 가져다 주는 백구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백구들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일어날 일은 모든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복덩이와 복실이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복실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마당 한 구석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였습니다. 복실아, 뭐라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발로 열심히 땅을 파더니 갑자기 뭔가 딱딱한 걸 건드렸습니다. 뭐가 나왔네. 할머니가 다가가 보니 오래된 서류 봉투가 땅속에서 나왔어요. 겉이 누렇게 변하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안은 온전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1960년대 등기 필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시아버지 이름이네. 서류를 자세히 보니 할머니의 시아버지, 즉 남편의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었던 땅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머나, 이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지구 안에 있네. 할머니는 급히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것 좀 봐라. 복실이가 마당에서 파낸 건데. 준호도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정말 할아버지 이름이네요. 그런데 언제 이런 걸 묻어놓으셨어요? 나도 몰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당에 뭔가 묻으시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이거였나 봐. 준호는 곧바로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토지는 현재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보상금이 무려 3억 원 상당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이 땅 보상금이 3억이래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실이가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 준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걔가 냄새를 맡아서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때 복실이가 다가와서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애들이 정말 조상이 보내신 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복래야, 마당을 잘 지켜라.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찾아준 건 바로 복덩이와 복실이었습니다. 복덩이와 복실이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래 씨네 백구가 진짜 복견이래. 딸 암 낫게 하고 아들 사업 살리고 땅까지 찾아줬다니.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 집으로 구경을 왔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까지 매일 복덩이와 복실이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백구들 좀 만져보면 복 받을까? 저 백구들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분양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 마당은 연일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게 보는 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김 선생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걔가 병을 낫게 하고 사업을 성공시킨다고. 이런 헛소리를 믿는 어르신들이 더 문제예요. 김 선생은 퇴직한 중학교 교장으로 평소 미신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과학시대에 무슨 복견이야. 그냥 우연히 겹친 거지. 걔가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다고. 김 선생의 말에 일부 젊은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다. SNS에라도 올라가면 우리 마을이 미신 마을로 찍힐 텐데.
마을이 두 파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복덩이와 복실이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해도 난 이 아이들이 내 삶을 바꿨다고 믿어요. 복덩이와 복실이는 이런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할머니 곁에서 뛰어놀았어요. 마치 우리는 그냥 할머니를 사랑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두 마리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복덩아, 복실아. 너희들이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졌으니까. 하지만 며칠 뒤 일어날 일은 모든 의욕을 완전히 날려버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을 전체를 경악시킬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복덩이와 복실이가 꼬리 흔들며 맞아주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덩아, 복실아. 할머니는 급히 집 안팎을 뒤졌어요. 마당도 안방도 부엌도 어디에도 두 마리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이웃들도 나서서 함께 찾아줬습니다. 복래 씨, 뒷산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강 근처도 뒤져봤는데 흔적이 없네요. 사흘이 지나도 복덩이와 복실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넘기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선생 옆집에 사는 박 씨가 며칠 전 밤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였어요. 박 씨가 밤에 차를 끌고 나가더라고. 그러고 보니 그날 밤 개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결국 박 씨를 추궁한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안해요. 마을에 미신이 퍼지는 게 보기 싫어서 그 개들을 멀리 갖다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어요? 시내에서 1시간쯤 떨어진 산골짜기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먼 곳에 버려졌다면 복덩이와 복실이가 혼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래 씨, 조상 묘지에서 하얀 개 두 마리를 봤어요. 할머니는 급히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상 묘지 앞에 복덩이와 복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덩아, 복실아. 할머니가 부르자 두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혼자 왔을까? 더욱 놀라운 건 복덩이와 복실이가 조상 묘지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개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조상 묘지를 찾아왔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안내해 준 것처럼. 마을의 최고령자인 90이 넘은 박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이 인도한 거요. 틀림없어. 걔가 혼자 그런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와? 더군다나 조상 묘지까지.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어요. 복덩이와 복실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김 선생도 더 이상 미신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복덩이와 복실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했구나. 조상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조상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덩이와 복실이도 함께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조상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덩이와 복실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 뒤 마을에 무속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온 거였어요. 이 백구들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무속인 할머니는 복덩이와 복실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아이들 범상치 않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백구들 조상이 보내신 사자들이에요. 딸의 병, 아들의 사업, 숨겨진 유산. 모두 풀어야 하라니였소. 무속인 할머니의 말에 이복래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조상님들이 후손을 걱정하셔서 이 아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곧 더 큰 복이 올 겁니다. 무속인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암이 완치된 지은 씨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의사들은 지은 씨가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암이 완치된 후 자연 임신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건강한 임신은 처음 본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덩이와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까지 선물해 준 거구나. 10달 뒤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은 씨는 아이 이름을 복담이라고 지었어요. 복덩이와 복실이의 복에 담을 담담자를 써서 복을 담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 마당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가득했어요. 복담이가 기어다니고 복덩이와 복실이가 그 옆에서 지켜주고 할머니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채소 장사는 그만두고 손주랑 백구들이랑 조용히 살아야겠어. 할머니는 50년 동안 해온 채소 장사를 접었어요. 토지 보상금도 있고 아들 사업도 잘 되고 딸도 건강해졌으니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복담이가 돌을 맞던 날, 복덩이와 복실이는 아이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축하해 주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켜준 새 생명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복견이었네요. 이런 기적이 다 있다니. 복래 씨 가족은 정말 조상덕을 제대로 봤어요. 할머니는 저녁마다 복덩이, 복실이와 함께 조상 묘지에 올라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조상님. 이런 복을 주셔서. 복덩이와 복실이도 할머니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임무 완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복래 할머니 가족에게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덩이와 복실이가 가져다준 기적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조상의 뜻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복래 할머니 가족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마리 백구, 복덩이와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복을 가져다주는 백구 이야기, 그리고 조상의 사랑이 이룬 기적 이야기로 말입니다.